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 열에 의한 화재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불꽃들은 물이라든지 소화기로 끈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내부에서 열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물로도 못 끄고 소화기로도 못 끈다고 생각하니까 불만 나면 일단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불꽃은 제어한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주변에 가열물을 치운다거나 해서 화재가 더 커지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들 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끄시는 것들도 가능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요나 뭐 이런 이불 같은 걸로 덮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다시 그 덮은 것에 착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덮기보다는 물에 그냥 아예 담궈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열이 미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파트에 이제 화재 이거를 이제 추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정인데 요 때문에 불이 나고 이제 인명 피해도 났는데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복도는 재로 뒤덮였고 집기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모두 타버렸습니다. 14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번진 아파트 화재.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고 아버지를 비롯해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터지라고 터지는데 그 소리가 듣지보도 못하는 큰 소리가 흘러 번개치듯이 깜짝하면서. 사고 다음 날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유족은 방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다만 아직까진 화재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배터리팩은 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저 화재가 난 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경위. 좀 전에 이제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수님이 보실 때 전반적인 경위가 어땠습니까? 예,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지금 8월 17일 오전 8시 한 10분경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이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안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이 아파트 불이 난 세대가 14층이었거든요. 14층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뭐 최초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게 또 노후 아파트 화재 이런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이 이전에도 뭐 아파트 주차장 화재고 뭐 이런 화재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아파트 화재로 상당히 좀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18일 날 이제 감식 과정 그리고 또 18일 날 조사 과정에서 이 화재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가족분들 말씀에 의하면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커졌다 이런 진술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화재가 발생한 세대 안에서 이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가 발견이 되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이것도 문제구나 이렇게 좀 이슈가 좀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감식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소방이라든지 경찰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 결과를 따라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거네요.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격자 현장에 계셨던 그 세대 내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방에 있던 그 뭡니까 이제 그 전동 스쿠터, 맞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이제 갑자기 그냥 펑 하면서 석유를 부은 것처럼 뭐 그냥 났다 뭐 이런 진술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최초의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화재가 시작돼서 그 화재의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배터리 폭발로 이어져서 화재가 더 확대되면서 커진 건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목격자분들께서는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본 상황이라든지 또 화재 진행의 앞뒤 전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고 진술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재 감식이나 조사 과정에서 최초 이제 발화 위치가 어디였는지 또 발화 위치에서 화재가 확산돼 나간 흔적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재 원인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요. 저렇게 이제 검게 그을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14층인데 불이 나갖고 불이 이제 완전히 이제 꺼질 때까지 3시간이나 걸렸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좀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시간만 보면 3시간 반 정도 화재가 이제 진압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또 제가 화재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저 안에 화재로 실제로 소손이 발생한 그 세대는 불이 난 저 14층 저 세대하고 그 윗세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진압하는데 상당히 다른 아파트 화재 또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렸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용들을 좀 훑어보면서 파악을 해보면 당시 이제 화재가 14층에서 발생을 했고 또 대부분 공용부라고 하는 계단실이나 아마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연기들이 이제 확산이 돼서 아마도 상층부 쪽으로 연기들이 많이 이제 올라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대피를 못하신 분들이나 대피를 하다가 이제 위험에 처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소방대가 도착해서 사실은 바로 불을 끄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피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아서 더 사람들한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색 구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게 완료가 되면 대부분 이제 진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4층 이상에 계셨던 분들 각 세대별로 사실 소방대들이 다 들어가서 재실자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업들 수색이라든지 구조 작업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진압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싶어 보이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8시 11분에 최초 신고를 접수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8시 15분, 그러니까 4분 만에 현장에 바로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 4분 만에 도착을 해서 다시 2분 만에 수색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마 8시 한 25분 정도부터는 이제 진압 작업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화재가 초진될 때까지 시간으로 본다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이제 완진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쉬운 게 스프링클러 아니에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만 됐어도 잘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던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당시에는 16층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층이 공교롭게 14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에 의한 초기 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시 법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거나 혹은 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뭐 설치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해 갖고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배터리 화재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궁금할 텐데 서울대학교에서 이 실험실에서 한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스듬히 열린 창문 아래에선 시커먼 연기가 흘러나오고 깨진 유리 사이로는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유해진 학술정보관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학생 등 4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자율주행차의 축소판인 무선 조종자동차, 즉 RC카를 연구하는 실습실이었습니다. 서울대는 한 학생이 자율주행차 대회에 나갈 RC카를 충전하고 있는데 16볼트짜리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도 낚시용 조명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터지며 불이 났습니다. 역시 배터리 충전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모두 678건으로 한 해 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배터리 과충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충전이 끝나는 대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외출할 때나 잠잘 때 장시간 충전하는 것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저 서울대 실험실에서 이제 화재가 난 거는 보면 RC카라고 하는 이제 무인 조종 자동차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이런 궁금증이 또 있어요. 볼트, 그러니까 고압일 때 배터리가 이제 고압일 때 더 심하게 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압이 높다고 해서 사실은 화재 발생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전력량, 한마디로 이 용량에 대한 부분, 용량이 에너지에 대한 용량을 용량이 봐야 돼요. 클수록 사실은 이제 화재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날 가능성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용량 같은 경우는 전압에다가 그다음 여기에 쓰이는 전류량, 그러니까 암페아시라고 하는 이 전류량을 곱하면 대략의 전력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당 공급할 수 있는 전류량을 여기다 이제 곱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저희가 이번에 불났던 RC카라든지 또 집에서 사용하는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이 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얘가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데서는 착화원으로서 최초에 이제 불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화재를 형성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화면으로나 보도로 보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지만 얘는 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력량을 가지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또 그리고 배터리 셀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이상이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폭발 현상도 일어나고 또 이 배터리 안에 있는 이 가연성 재료들도 타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 가전에 대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가연물만 없다 하더라도 얘만 타고 그냥 꺼지거나 혹은 또 얘만 타는 중에 충분히 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시거나 이러기보다는 이런 것들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와는 어때요? 요즘 이제 무덥잖아요. 무더우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날씨가 정상적인 온도일 때보다는 사실 온도가 높거나 또 열기가 더해진다면 화재나 이상의 발생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이를테면 최근에 발생한 상황들을 쭉 들여다보면 올해만 하더라도요. 지금 5월에는 49건이었고 또 5월에는 51건, 또 7월에는 67건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지는 이런 계절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열이 가해지는 환경 혹은 또 더운 환경에 노출되는 건 그러지 않은 환경보다는 배터리 이상 또 배터리 이상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열폭주로 이어져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온도에서 유지 관리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자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고 또 기사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배터리가 이제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저도 이제 하나 두 개 갖고 다니는데 주로 어떤 데서 이제 화재가 많이 나요? 제품요. 제품들을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뭐 최근에 5년 동안 아까 통계 말씀드렸는데 통계를 보면 최근에 5년 동안 한 678건의 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많은 분들께서도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동 킥보드. 여기서 이제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건수 중에 485건이 발생을 해서 전체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현황.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소방청 자료이긴 한데 요거 보면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근데 이게 쭉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 킥보드가 77.3% 비율.
압도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개인 이동형 장치인데 그럼 많은 분들께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타고 다니는 이동형 장치인데 왜 퀵보드만 저렇게 더 화재가 많이 발생할까라고 이제 좀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건 퀵보드의 배터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퀵보드 같은 경우는 발판 하부 쪽에 대부분 배터리들이 있는데 퀵보드 같은 경우는 바퀴도 작아서 무게 중심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중에 바닥에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거나 또 속도 방지턱 같은 것들을 넘을 때도 바닥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배터리 쪽에 이제 충격이 가해져서 배터리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그만큼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에 운행을 하실 때도 이런 이동형 장치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 무리한 충격들이 강하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자주 충격에 노출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이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손상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 KBS 뉴스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12개가 묶음으로 들어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과충전 상황을 가정해 배터리 온도를 300도 가까이 높였습니다. 금세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잠시 후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쇄 폭발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입니다. 실험에 쓰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불이 나면서 겉면이 심하게 손상되고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번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에 망치로 충격을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튀고 연기와 함께 열폭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부 충격에 배터리가 손상되면 화재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충격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떨어뜨리거나 어떠한 손상이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휴대전화 등에 많이 쓰는 보조 배터리도 실험해봤습니다. 충전이 완료되고 5분 만에 연기가 나더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불이 붙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용 이동장치 화재는 612건. 이 가운데 51%는 과충전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완전히 끄기 어려운 만큼 과충전 보호장치를 장착한 정식 인증 제품을 사용하거나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을 즉시 분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KBS 뉴스 공주입니다. 저 뉴스 화면을 보다 보니까요. 그 생각이 나요. 지난해 20여 명의 이제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연쇄 폭발, 네. 연쇄 폭발이 나고 열폭주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당시 전지 공장 화재로 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또 그 안에 CCTV로 이제 배터리 전지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장면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이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굉장히 좀 놀라시기도 하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경각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셨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배터리 공장, 그 불이 났던 배터리 공장에서 쓰는 이 리튬 전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리튬 이온 전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리튬 정확하게 말하면 1차 전지, 한마디로 이제 재충전을 계속해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한 번 쓰면 그냥 버리는 일회성의 전지고요. 그다음 또 정확하게 말하면 리튬은 들어가지만 리튬 티오닐 전지라고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 티오닐 전지 들어가는 염화 티오닐이 굉장히 좀 폭발성이 있고 화재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배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배터리가 아니라 군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제한적으로 쓰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 저렇게 발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는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 당시에도 소형화된 배터리가 공장 전체를 태울 만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위험해졌느냐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이 작업장에서 배터리가 한 3만 5천 개 정도가 이렇게 적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배터리에서 이상이 발생하면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폭발처럼 불이 나니까 이 발생한 열에 의해서 다른
전지들이 또 아, 열적 연쇄적으로 변형에 이제. 연쇄적으로 또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고 아. 또 그 열에 의해서 다른 전지에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전체가 다 타들어가는 이런 이제 굉장히 큰 화재로 이제 확대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소형화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소량씩 가지고 있는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크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왜 과충전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리튬의 뭐 구조적인 뭐 원인이 있습니까? 예, 이게 충전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과충전이 되면 이제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전압이 상승하면 이제 이 리튬 안에 있는 예. 이제 이 배터리 안에 있는 리튬 이동을 돕는 이제 전해질 물질들이 이제 증발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가스가 그 안에서 이제 계속 팽창을 하면서 압력이 상승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폭발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또 전압 상승으로 또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순환되면서 열적인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열폭주로 이어지는 이런 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충전에 의해서도 과충전이 아니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이 안에 있는 전극이 손상된다거나 분리막이 손상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전해의 거 리튬이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발열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발열 반응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열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열폭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충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충전 장치 혹은 또 충전기기 배터리에 과충전을 막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회로들이 또 장치가 되어 있어요. 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과충전을 막아줄 수 있는 한마디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회로들이 이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과충전으로 이어지면서 배터리에 이제 위험한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시청자들이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 저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나면 이거 어떻게 끄느냐 이거죠. 네. 물이나 소화기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 열에 의한 화재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불꽃들은 물이라든지 소화기로 끈다 하더라도 네. 이 배터리 내부에서 열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보이는 불은 꺼도 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발생한 열로 다시 재착화가 되거나 또 이 옆에 있는 배터리 셀에 영향을 줘서 배터리 셀이 또 타거나 폭발하게끔 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물이나 소화기로는 잘 끄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막 보이고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그냥 물을 뿌리셔서 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불에 의해서 집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옮겨 붙는 것들은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불꽃이 있다면 물이라든지 일반 소화기로 적극적으로 끄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계속 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또 다시 되살아나고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불꽃은 제어한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주변에 가열물을 치운다거나 해서 화재가 더 커지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많은 분들께서 물로도 못 끄고 소화기로도 못 끈다고 생각하니까 불만 나면 일단 그냥 방치해두고 그건 안 된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끄시는 것들도 가능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요나 뭐 이런 이불 같은 걸로 덮으면 안 돼요. 아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요? 담요나 이불 같은 것들로 덮는 것들은 사실 질식소화의 개념이거든요.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끄는데 여기도 사실 겉에 보이는 불들은 이렇게 담요나 이불을 덮었을 때 꺼지는데 그 안에서 계속 발열 반응이 있어서 열이 발생하면 이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로 덮는다는 건 불연 재질로 되어 있는 방화포가 아닌 이상에는 다시 그 덮은 것에 착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덮기보다는 물이라든지 소화기로 냉각을 시켜줘서 불꽃들을 일단 주변의 불꽃 영향들을 미치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한편으로는 정이 어렵다면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물에 그냥 아예 담궈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열이 미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게 전동기기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충전소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뭐 이를테면 충전하는 충전기기들, 뭐 이를테면 집에서 간단히 충전하는 기기들도 점점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기를 이용한다, 또 충전한다는 것들 콘센트의 관리라든지 개별 기기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좀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개인용 이동장치, 이런 PM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지만 개인용 PM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용 충전 시설이라든지 충전 장소 같은 것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집에서 충전해도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바깥에 딱히 충전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충전하다 불이 나니까 집 바깥에서 충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바깥에서 충전하는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바깥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전기를 써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주민 간 사이에 왜 공용전기를 네 개인적으로 쓰냐라는 이런 또 이제 이런 또 갈등의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공용 부분이나 외부에다가 충전을 해놨을 때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인지를 못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바깥에서 충전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충전하실 때 꼭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야간에 꽂아놓고 주무시지 말라. 이를테면 내가 깨 있는 동안에 충전하고. 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되네.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고 있는 중에는 사실은 어떠한 이상이 있어서 화재로 이어졌을 때 빨리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 충전하고 자기 전에 가급적이면 완충을 한 다음에 빼놓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은 집 현관 주변에서 저렇게 충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가 그 현관이나 출입구를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정작 거기에 이제 이 휴대용 이동장치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도망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출입구나 현관 주변에서 충전하시는 것들은 삼가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또 지난번에 그 비행기 수화물 이렇게 올려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승객들 앉아 있는 그 위쪽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화재가 이제 오버헤드 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앉으시면 좌석 위쪽으로 머리 쪽 위쪽 상단 쪽으로 있는 이제 오버헤드 빈이라고 하는 수납함인데요. 거기는 비행기 기내에 타고 들고 탈 수 있는 짐들을 보관해 놓게 되는데 그 당시에 화재는 이 짐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오버헤드 빈 안에다가 짐을 넣어놨고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짐에 옮겨 붙으면서 이미 상당히 화재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게 진짜 이어졌던 거죠. 아찔한 게 그래도 비행기가 뜨기 전에 저걸 발견해서 그렇지 만약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고 있을 때 저랬으면은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긴 했었습니다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행 중이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 또 비행기의 뭐 추락이나 더 큰 위험으로 또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기내의 보조 배터리라든지 휴대용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탑승하실 때 이런 것들을 짐에 넣어서 안 보이는 곳에 넣어놓기보다는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본인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다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폭발처럼 해서 불이 굉장히 크게 위험한 게 아니라 처음에 징후가 있고 다른 곳에 불을 옮겨 최초에 불을 붙이는 어떤 점화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 확인해서 조치만 취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본인이 휴대하시라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지금 비행기 타려고 하면 보조 배터리 있다 그러면은 이 비닐팩에다가 이거 넣으세요. 네. 또는 뭐 스티커를 붙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효과 있어요. 어때요? 사실은 뭐 화재 전문가라면 다 그 효과성은 별로 없다고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비닐백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취지는 뭐 좋게 생각하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비닐백에 넣어서 본인이 휴대하세요라고 해서 짐에다 넣지 말고 비닐백에 넣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라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시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닐백을 나눠준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취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다만 문제는 오히려 발열이 난다거나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비닐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재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불이 옮겨 붙어서 오히려 더 화재를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닐백에 꼭 넣어서 뭐 휴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이 휴대를 하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뭐 온도 변화에 대한 감응 스티커를 그렇죠. 붙이는 경우도 붙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누군가가 계속 온도가 변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붙인다 하더라도 사실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비닐백에 넣던 이 스티커를 붙이던 본인이 휴대하고 있기만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저희하고 한 30분 정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배터리 화재,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30초 챌린지 이걸 이제 또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배터리 화재 사고에 관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의 이제 화재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0초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충전 중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면 빨리 전기를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일반 소화기로 보이는 불꽃들을 진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를테면 충전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연기가 난다고 한다면 이살 때는 사실 빨리 베란다라든지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셔서 예우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 밀폐 공간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주시는 창문을 열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런 부분 주변에 가연물이 없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조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린 건 소형화된 가전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를 일단 끄시면 됩니다. 이거 안 꺼진다고 생각해서 안 끄시면서 방치하면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끄시는 것들 권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요. 저희가 30초를 더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